오늘은 161페이지 13장 가정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의 개념부터 정리하자면 이 가정법 할 때 가짜가 거짓가죠. 그래서 가정법은 사실이나 실제가 아닌 상상, 소망, 바람 등 현실과 반대되는 상황을 얘기할 때 가정법을 사용하게 되죠.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는 가정법은 일상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가정법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정법을 크게 분류를 하면 만약 뭐뭐라면 뭐뭐 할 텐데, 이처럼 if라는 접속사가 데리고 오는 가정법이 가장 일반적이고, 다음으로 wish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뭐뭐라면 좋겠어 라는 뜻으로 I wish 이렇게 사용하는 가정법 형태도 있죠. 자, 그리고 동사가 suggest, recommend, insist, demand, command처럼 명령이나 주장, 제안을 나타내는 동사 다음에 대절이 오면 시제가 뭐든지 간에 대절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 형태가 들어옵니다. 뭐 조동사 should가 들어와서 동사 원형 오기도 하지만 이 조동사 should가 생략되어도 무조건 동사 원형이 온다. 이런 문장이 왜 가정법에 포함되는지 이유를 잠깐 설명하면, 이런 동사를 사용해서 말하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내용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뭐뭐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미의 기원이나 소망의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문장도 가정법에 포함된다. 뭐 그렇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되고, 우리가 이에 대한 예문은 강의 시간 때문에 제가 설명할 수는 없고 여러분이 책을 보면 예문과 설명이 있으니까 그 부분 공부하셔서 여러분 걸로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주어 it, 진주어 대절이 동반되는 문장에서 가주어 it 다음에 나오는 형용사가 important, essential, urgent 이처럼 중요한 것과 관련된 형용사가 나올 때 주절을 이끄는 대절 속의 동사도 반드시 동사 원형 형태가 들어옵니다. 물론 should 동사 원형이 오기도 하지만 should가 생략되어도 동사 시제와 상관없이 동사 원형이 들어온다. 이 형태도 일종의 가정법에 속하는 문장 형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찬가지죠. 왜 이런 문장이 가정법에 포함되는지 이유를 잠깐 살펴보면, 이런 형용사를 사용해서 말하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내용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뭐뭐 하는 게 바람직해 라는 의미의 기원이나 소망의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형 역시 가정법에 포함된다. 그 정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시간상 예문을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관계로 여러분이 책을 보고 이 부분도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문으로 공부를 해보죠. 만약 부모님이 살아 계시다면 나를 워터파크에 데리고 갈 텐데 라는 이 말의 실제 의미는 부모님이 살아 계시지 않아서 나를 워터파크로 데려갈 수 없다라는 말이죠. 즉 현재 어떤 사실과 반대되는 말을 가정하는 거죠. 이럴 때 가정법 과거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드는데, 가정법 과거는 이 시점이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현재 그러지는 않지만 만약 그렇다면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 게 가정법 과거다. 문장 구조를 알아야 되겠죠. if라는 접속사가 주어 동사를 데리고 오는 조건절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동사가 비동사라면 주어 인칭에 상관없이 1인칭이건 2인칭이건 3인칭이건 주어가 단수건 복수건 상관없이 무조건 were가 온다. 일반 동사가 들어오면 그 일반 동사의 과거형이 들어온다. 조동사가 들어오는 문장이라면 조동사의 과거형이 들어온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주가 되는 주절이 와야 되죠. 자, 주절의 형태는 주어 다음에 이 동사가 조동사 would나 could, 물론 might도 들어오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가정법 과거 문장에서 would, could가 가장 많이 들어오죠. 그리고 동사 원형, 요 형태로 주절이 완성되는 거죠. 자, 그래서 if라는 접사를 사용해서 가정법 과거 문장을 만들면 If my parents were alive, they would take me to the water park. 이런 문장이 되는 거죠. if라는 조건절에 were라는 비동사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주절에 조동사 would를 사용해서 would take 이런 형태가 왔다. 책에 여러분 가정법 형태가 표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보시고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형태의 가정법 문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집이 있으면 좋겠어. 어떤 의미죠?
지금 집이 없어서 안 좋다라는 의미죠. 뭐뭐라면 좋겠어. 이런 의미의 가정법은 wish라는 동사를 사용해야 되는 가정법이죠. 현재 사실에 대해 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면 되고, 이런 wish를 사용하는 문장의 가정법은 문장 구조가 I wish that 주어 동사 저를 데리고 오면 되죠. 자, 이때 that 절 속의 동사가 비동사라면 주어 인칭과 수에 상관없이 were를 쓰고, 일반 동사면 그 일반 동사의 과거형이 와야 되고, 조동사가 들어오면 그 조동사의 과거형을 써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문장을 만들면 집이 있으면 좋겠어. 집이 있다 해서 비동사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나라 단어를 영어로 바꾸는 게 아니고 미국 사람들은 이럴 때 어떤 동사를 쓸까 생각을 하면 집을 가지다 라는 의미로 have 동사가 필요한 문장이죠. 자, 그래서 일반 동사가 왔기 때문에 이 have 동사의 과거 had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면 I wish that I had a house 라는 말이 집이 있으면 좋겠어 라는 말인데, 이때 wish라는 이 동사의 목적어로서 that절이 왔죠. 이때 접사 that은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I wish I had a house 라는 문장도 가능하죠. 집이 있으면 좋겠어. 자, 이번에는 가정법 과거 완료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여기선 if가 이끄는 조건절에 if 주어 had pp보다는 우리가 주절에 오는 가정법 과거 완료 형태, 즉 주어 다음에 should have pp, could have pp, would have pp, 요 형태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 과거는 시점의 기준이 현재였죠. 가정법 과거 완료는 시점의 기준이 과거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시점에 대해서 가정이나 상상, 소망할 때 가정법 과거 완료 형태를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 주절의 문장 구조, 여러분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형태 should have pp, could have pp, would have pp, 요 부분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should have pp의 의미는 뭐냐? 뭐뭐 했어야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서 유감이다, 후회다, 이런 자체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두 번째, could have pp, 뭐뭐 할 수도 있었는데 라는 의미로 가능성을 나타내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사용하죠. 마지막으로 would have pp, 뭐뭐 했었을 텐데 과거 시점에서 가정, 소망, 바람을 나타내는 의미로 실제로 그때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죠. 자,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 문장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 바로 이거죠.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볼 수 있고, 이 말은 일상에서도 많이 사용한다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 가정법 과거 완료, 이 주절, 요 부분의 유형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이 예를 돕기 위해서 예문을 가지고 연습을 해보죠. 나는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했어야 했는데 라는 말을 영어 문장으로 만들 때 여기서 전화를 했어야 했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뭐죠? 전화를 하지 않아서 후회한다, 유감이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럴 때 사용하는 게 가정법 과거 완료의 주절 형태 should have pp죠. 자, 그래서 should have pp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면 I should have called my girlfriend, 내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했어야 했는데 실제로는 못해서 유감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다른 예문을 하나 더 해보죠. 중국에 살았을 때 중국어를 배울 수 있었는데 라는 말을 영어 문장으로 만들 때, 자, 여기서 배울 수 있었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뭐죠? 실제로는 배우지 못해서 아쉽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조동사 could를 사용해서 could have pp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면 I could have learned Chinese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중국어를 배울 수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때 못 배워서 아쉽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말이죠. 자, 시간상 강의를 길게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책에 다양한 예문과 설명을 보고 여러분이 가정법에 대해서 다지기 연습을 하시고 페이지 170페이지 확인학습 풀어서 가정법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이해를 했나 스스로 측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14장 가주어 it, 진조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여기 진도로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은 반드시 1장부터 13장 가정법까지 다시 제대로 복습을 하고 다음 진도로 들어오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정법까지가 기초영문법 뼈대를 만들었는데 14장부터는 그 뼈대에다가 근육을 만들고 살을 붙여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에 배웠던 내용이
제대로 여러분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뭐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금방 무너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를 잘하고 싶다면 복습, 반복, 요거는 기본으로 해야 되죠. 왜? 우리 머리는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요 이유 하나 때문에 복습을 해야 되는 이유, 반복해야 되는 이유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 14장 가주어 it, 진조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